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내의 언니가 결혼식이 있는 날, 신부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의 앞을 가로막더니 가족만 찍는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내의 한마디에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사진에 끼지 못한 한 남자의 인생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신부 측 가족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소리가 홀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진사는 셔터를 누를 준비를 하며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민수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도 이 가족의 일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사진 좀 찍어줘요. 민수의 손에 카메라가 쥐어졌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는 프레임 밖에 서서 다른 이들의 행복을 담아내야 했습니다. 조명 아래 환하게 웃는 그들을 바라보며 민수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결혼하기 몇 해 전 군 복무 중이던 24살의 어느 날 그녀를 만났습니다.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는데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복학도 부모님께 약속했던 대학 졸업도 막연히 그려왔던 미래도 모두 접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 도시를 누볐습니다. 겨울바람에 손이 얼어붙어도 여름 장마에 온몸이 흠뻑 젖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을 구해주셨는데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실 때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이제 가족이 생긴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밤마다 아이 이름을 생각하던 그 시절, 민수는 자신이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출산 후 아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는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드는지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더는 발목 잡히기 싫어서 몰래 피임 주사 맞았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이해하려 했었죠. 아내도 힘들었을 거라고 젊은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몇 달 뒤 아내가 대학원 진학을 선언했고 육아와 공부를 병행할 수 없다며 세 식구는 처가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장인어른께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지만 돌아온 건 형식적인 눈인사뿐이었습니다. 처가에서의 생활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부터 저녁 외출, 주말 계획까지 모든 것이 장모와 아내의 대화로 결정되었고 민수는 그저 듣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누군가를 깨울까봐 숨소리마저 죽여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선천적인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매달 병원을 다녀야 했고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지만 민수의 월급은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옷 한 벌 사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면 손녀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단다. 내 아버지도 그러자고 하시더라. 민수는 아내에게 그 말을 전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댁은 애가 불편해할 거예요. 안 돼요.
그 말의 진짜 뜻을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싫다는 것이었죠.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지만 어머니께는 그저 알았어요 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점점 더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잦아졌고 회식은 이틀에 한 번꼴이 되었으며 외박도 늘어만 갔습니다. 민수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고 혹시라도 잘못된 의심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아내가 화면을 보며 미소 짓을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아내의 언니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식장으로 향했는데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안내가 나왔을 때 신부 측 가족들이 무대로 올라갔고 민수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 아니야. 대신 사진 좀 찍어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도 축하 음악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아내의 그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는데 거기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냉담함 뿐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민수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프레임 안에 행복한 가족들과 프레임 밖에 홀로 서 있는 자신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챙겨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 역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먼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너랑 너무 안 닮았다. 혹시 검사 한번 해봐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밤마다 그 말이 되살아나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민수는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 뒤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결국 종이를 꺼내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불일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병원의 실수가 아닐까 싶어 두 번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유전자 불일치라는 네 글자가 민수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임신, 처가의 과도한 개입,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라는 차가운 말들, 그리고 아내의 끊임없는 외출과 외박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무능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양육비를 보내며 살았는데 그 돈을 보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민수는 딸아이와 만나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컥했습니다. 그때 식당 직원이 웃으며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그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는 순진하게 웃고 있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홀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었는데. 지금 민수는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사진 속에도 누구의 마음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휴대폰에는 딸의 어릴 적 사진들이 남아있고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그날의 영상도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민수는 그것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도 그때의 감정만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민수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 민수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을 떠올립니다. 프레임 안의 환한 얼굴들 사이에서 자신만이 프레임 밖에 서 있던 그 순간을. 그것이 자신의 자리였다는 걸 어쩌면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고, 그 시간들이 모두 헛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고. 때로는 사랑보다 더 잔인한 게 진실이고 진실보다 더 깊은 게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사연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